그 이번에 소유권 이전 등기 갑니다. 자, 소유권 이전이 이제 가장 많아요, 이제. 자, 아까 이제 갑이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해가지고 갑이 현재 소유자입니다. 자, 이 건물이면 건물, 땅이면 땅. 이걸 이제 이전, 소유권을 넘긴다는 거죠. 이전, 이렇게, 거래계. 그럼 이전하는 이 원인을 적어야 돼. 이걸 등기 원인이라 그래요. 등기하는 원인, 이제 이전 원인. 그 등기 원인이 바로 186조란 말이에요. 187조. 이게 이제 등기 원인은. 자, 만약에 매매, 법률행위란 매매, 뭐 증여, 교환 이런 거죠. 법률의 규정에 뭐 상속 이런 거죠. 상속, 판결 이런 거. 등기 원인. 자, 그리고 가장 많은 게 매매니까 자, 만약에 2001년 1월 1일 매매 등기 원인과 연을 이걸 적는단 말이야. 그럼 이제 등기 목적이 소유권 이전, 소유자을 이렇게 등기해달라고 이제 공동으로 등기 신청합니다. 이 등기는 항상 부동산 소재지 등기소죠. 부동산 소재지 등기소. 안동이다. 안동 등기소. 애천이다. 애천 등기소. 애천도 등기소 있습니다. 시군, 군. 그러면 이거는 공동 신청이니까 의무자하고 권리자가 아니 공동 신청할 때, 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등기관이 등기 신청 들어오면 이 사람은 실질적 심사를 못해요. 형식적으로만 서면 가지고 심사해. 형식적, 즉 서면 심사니까 이 사람이 손해볼 등기를 할 것인지 여부를 얘가 확인하기 위해서 전부 서면을 가져갑니다. 손해볼 사람에게 너가 진짜 팔아먹을 의사가 있느냐 이거죠. 그걸 알아보는 게 바로 아까 봤던 등기필 정보입니다. 등기필 정보, 이게 우리 집문서, 땅문서 옛날에 권리증 이걸 가져오라는 거야. 그리고 그 중요한 인감증명,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합니다. 항상 공동 신청할 때 의무자가 첨부해서 서면이 가장 중요한 게 등기필 정보. 그 다음에 인감증명인데, 자, 인감증명이 이제 좀 바뀌었어요. 인감증명은, 자, 등기 신청서, 자, 직접 출석해가지고 등기소에 출석해서 신청할 때는 인감증명 첨부해야 돼요. 그런데 컴퓨터로 할 때, 이거는 전자신청이라고 그래. 전자신청할 때는 인감증명 첨부 안 합니다. 네, 전자로 할 때. 그럼 나중에 하도록 하고, 하여간 등기필 정보와 인감증명이 가장 중요해. 그러면 등기필 정보는 몇 년에 한 문제 나오는 거고, 요새는 인감증명이 잘 안 됩니다. 최근에 와서. 그건 알아야 돼. 공동 신청할 때만. 단독 신청할 때는 이게 첨부 안 해, 원칙적으로.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만약에 이제 갑이 공유했었어, 아까. 공유자, 갑을병이다. 갑이 이제 3분의 1 공유하고 있었어요. 근데 3분의 1만 팔 수 있겠죠, 그죠? 그럼 이걸 소유권의 일부 이전 등기라고 해요. 일부 이전. 그럼 3분의 1을 다 팔아먹을 수도 있겠고, 이 중에 반만 팔아먹을 수 있겠죠. 그죠? 그럼 반만 팔아먹으면 몇 분을 몇 팔아먹는 거야? 네? 탄수가 안 돼요? 자, 한번 해볼까요? 이게 생각이 그만큼 우리가 머리가 녹슨 거야. 중학생들은 금방 안 난 말이에요, 그죠? 그렇지. 역시. 그죠? 젊은 20대입니다. 갑이 이제 근데 3분의 1, 을이 3분의 1, 자, 병이 3분의 1 이렇게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얘네들은 안 팔라 그러는데 갑이 요거 다 팔라 그러면 3분의 1이지만 이거에 2분의 1이니까 곱하기 2분의 1 하면 되잖아요. 얼마 파는 거야? 6분의 1 파는 거죠. 그럼 이제 6분의 1 판다고 6분의 1 이전 등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6분의 1 이전 등기를 하면 만약에 산 사람이 만약에 자, 정이라고 하죠. 그럼 여기다가 이제 여기다 들어오겠죠, 그죠? 갑은 얼마가 되겠어요? 6분의 1 팔았으니까 갑이 6분의 1. 정은 얼마가 되겠죠? 6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럼 합하면 또 1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일부 이전 등기. 그게 조금 어려워, 이제. 산수를 해야 되니까. 곱하면 돼, 곱하면. 자, 만약에 4분의 1에 내가, 반만 판다. 그럼 곱하면 2분의 1이야. 그럼 8분의 1 파는 거죠. 내가 4분의 1에서 한 또, 4분의 1만 판다. 곱하면 되잖아. 16분의 1. 그러니까 파는 걸 갖다가 요걸 기재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사는 사람이 요만큼 지분이 되잖아요. 그걸 소유권의 일부 이전 등기라 그래요. 자, 가보죠. 그 밑에 이제 2번에 소유권의 일부 이전 등기 땡땡 적으세요. 공유 지분 이전 등기라 외워 그냥. 소유권의 일부 이전 등기는 공유 지분 이전 등기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공유 지분 이전 등기. 자, 양가로 2번 내려옵니다. 등기 실행. 실행 조금 전에 설명했어요. 동그라미 1번. 등기관이 소유권의 일부 이전 등기 할 때는 자, 등기 기록 갑구에다가 바로 밑에 적습니다. 이전되는 지분을 기록한다. 이전되는 지분. 예컨대 4분의 1, 16분의 1 이렇게 이전되는 지분을 기록한다. 자, 팔아먹는 지분 기록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동그라미 2번은 우리 공유에서 자주 나오는 거야. 동그라미 2번 민법입니다. 공유자는 5년은 애워줘야 돼. 5년 내 기간으로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할 수 있다. 한자로 쓰면 불분할 약정이죠. 몇 년 내? 5년 내입니다. 그러면 이제 등기관은 등기 원인에 이러한 공유물 분할 금지하는 약정이 있을 때는 그 약정 사항도 기록 같은 말 기재 등기해야 됩니다. 또 가장 많이 나왔던 거 이 불분할 약정의 변경 등기도 공동 신청해야 돼. 약정의 변경 등기도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해야 한다. 동그라미 2번은 자주 나옵니다. 중에 표시해 놓고요. 자, 그럼 오른쪽에 이제 양식을 한번 보세요. 소유권의 일부 이전 등기 기록 내 일부 이전 등기 옆에 저거 일부 이전 등기 나오면 뭐라 해야 공유 지분 이전 등기. 소유권의 일부 이전 등기 그러면 공유 지분 이전 등기야. 요거랑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이겁니다. 자, 부동산의 일부 하고요. 부동산의 일부 이거하고 소유권의 일부하고는 달라요. 소유권의 일부는 아까 봤지만 공유 지분 이 지분을 팔아먹는 게 일부 이전 등기야. 3분의 1을 다 팔든 아니면 3분의 1의 반 6분의 1 팔든 이게 소유권의 일부 이전 등기입니다. 예, 부동산 일부는 조심해야 돼. 부동산 일부 이게 부동산이잖아요. 일필지 일부야. 부동산 일부 이전 등기 이건 안 돼요. 네, 일물일 거 2번. 이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먼저 분필을 해야 된단 말이야. 100번지 땅이다. 요것만 하려면 분필해서 100의 1 이렇게 1필지를 만든 다음에 이전 등기 해야지. 부동산 일부 이전은 안 됩니다. 분필을 한 다음에 1필지로 팔아야 돼. 그 개념 잘 기억해야 돼요. 자, 양식 보죠. 순위번호 1. 자, 1번에 등기 목적의 소유권 보존. 맨 오른쪽에 권리자가 소유자 김갑돌이죠. 그럼 김갑돌이는 결국은 이겁니다. 소유자가 김갑돌을 갑으로 합니다. 자, 갑이다. 그럼 이 사람이 지분을 1분의 1 가지고 있다는 거야. 소유권이 1이니까. 시계 1. 근데 이 중에 이제 1분의 1은 얼마를 파느냐 보세요. 자, 순위번호 2순위. 자, 등기 목적에 동그라미 크게 쳐. 소유권이 뭐라고 되어 있죠? 일부 이전. 일부에 동그라미 치세요. 소유권 이전이 아니라 일부 이전이라고 목적란에 적어요. 일부 이전. 같은 말 뭐야? 공유 지분 이전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접수 연월일 그리고 등기 원인은 2010년 2월 1일 매매야. 자, 매매인데 소유권 전부 다 파는 게 아니고 일부를 팔았어요. 그럼 오른쪽 뭐라고 나오죠? 공유자란 말이 나오잖아요. 이제 공유자 박을순입니다. 지분이 얼마예요? 4분의 3이죠. 이게 이제 이전받은 지분이에요. 그러면 이 땅이 이제 누가 공유자예요? 이 등기부를 보면 자, 소유자 김갑돌이하고 공유자 박을순이가 공유하고 있어요. 지분이 얼마씩이야? 네, 박을순이는 4분의 3이고 그러니까 앞에 김갑돌이는 4분의 3 팔아니까 얼마 남았어요? 4분의 1 가지고 있는 거죠. 이런 걸 잘 알아야 또 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공유자 박을순이는 4분의 3인데 나중에 팔아먹을 때 4분의 3 다 팔 수도 있고 또는 4분의 3에 반만 팔 수도 있겠죠. 만약에 4분의 3 중에 반만 팔았다. 그럼 얼마 판다고 돼야 돼? 그렇죠. 네.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4분의 3의 반 4분의 3 반이니까 얼마예요? 2분의 1 8분의 3이죠. 맞죠? 네, 그렇게 적습니다. 이거 뭐 산수도 잘 알아야 돼.
추하게 아닙니다. 이거 산수야, 산수. 자, 이런 거 잘 모르면 애들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초등학생한테. 그러면 이제 뭐라 그래? 아, 이거 아버지 어머니 그것도 모르세요. 그러는 말이야.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어. 물어봐야 됩니다. 모르면 물어봐야 돼. 자, 3번에 이제 계약에 의한 소유권 이전 갑니다. 그 계약이로 등기 원인이죠. 갑니다. 방금 1번에 이제 신청인은 공동신청. 자, 등기 기록상 소유권 등기 명인 예컨대 매도인을 등기 의무자, 계약상 권리자, 매수인을 등기 권리자를 동그라미 공동신청합니다. 공동신청. 자, 공동신청 나오면 이제 방금이 첨부정보에 1번 주보세요. 1번은 등기 원인 증명하는 정보. 이게 계약서죠. 자, 조심할게. 자, 이거는 금인계약서에 주거. 금인 앞에서 나와 있어요. 땡땡 동그라미 계약을 원인으로 해요. 무조건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때는 그 등기 원인 증명 정보 이퀄 매매계약서에다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위임받은 자, 즉 읍면장의 금인받은 금인계약서를 제출해야 돼요. 계약서에다가 딱 금인 찍어서 제출해야 돼. 기억해야 됩니다.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때는 시장 등한테 금인받은 금인계약서를 첨부정보로 제출해야 돼요. 다음 동그라미 2번에 아까 두 개 권리증하고 인감 나오겠죠. 동그라미 2번 등기 의무자의 주거대 의무자입니다. 의무자 시켜서 매도인 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 필정. 옛날에는 등기 필정 권리증이죠. 지금은 등기 필정보라고 그랬죠. 등기 필정보. 그 다음 두 번째 신청인의 주소 증명 정보, 즉 주민등록 등초본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등기 의무자의 인감 증명 가로 열고 방문 신청의 경우에 하나입니다. 등기소에 직접 방문 신청할 때는 인감 증명 첨부합니다. 매도인 인감 증명. 그 두 가지만 일단 기억하세요. 나머지는 시험에 거의 안 나오니까. 자, 다음 페이지로 갑니다. 동그라미 4번. 자, 아까 양식 봤던 거. 동그라미 4번. 자, 줄만 그렇고 갑니다.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정보가 매매에 관한 거래 계약서인 경우에는, 자, 매매로 인한 계약서이면 거래 신고 일련번호와 거래 가액을 신청 정보 내용으로 제공하고 실거래가 거래 신고 필 정보와 매매 목록이 있어서 매매 목록도 제공해야 돼. 자, 매매 목록. 자, 매매 목록은 가르고 한 개의 신고 필정에 2개 이상 부동산이 기재된 경우 매매 목록입니다. 한 개, 2개 목록 또는 거래 부동산은 한 개일지라도 부동산은 한 개인데, 자, 여러 명의 매도인과 여러 명의 매수인 사이인 경우도 매매 목록을 첨부해서 제공해야 됩니다. 자, 양가로 2번 이제 등기 실행하러 갑니다. 자, 동그라미 1번 소유권 이전 등기는 갑구에다가 주등기합니다. 자, 1순위 2, 3 이걸 주등기라 그래요. 주등기. 같은 말 독립등기. 같은 말이죠. 주등기 독립등기합니다. 자, 요게 반대말이 자 2의 1, 2의 요게 이제 부기등기라 그러죠. 조심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는 주등기를 합니다. 독립등기. 그다음에 이제 그런 점 조심하고, 자, 방가로 2번 내려오죠. 등기 완료 후 절차. 자, 완료했으니까 이제 권리증 교부해야 되겠죠. 동그라미 1번 등기관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소유권 등기 명인이 된 신청인, 즉 매수인 을이죠. 매수인 을에게 등기필 정보 및 등기 완료 통지를 해야 됩니다. 자, 권리자인 을에게 해야 됩니다. 을에게 등기 완료 필 정보 및 완료 통지를 해야 됩니다. 옛날 같으면 권리증을 교부해 준다 이렇게 되겠죠. 자, 다음에 양거래 3번에 거래 가액 등기입니다. 우리 실거래가 자, 취직합니다. 자, 당사자가 실제로 거래한 금액, 실제한 거래 금액을 등기부에 공시한다 이겁니다.
실거래가를 등기부에 기재합니다. 자, 방가로 2번 중요 표시하세요. 거래가액 등기 대상, 이건 외워야 됩니다. 자, 동그라미 1번에 부동산 동그라미 쳐 매매계약서입니다. 매매계약서를 등기 원인 정서로 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때만 거래가액을 적습니다. 자, 매매계약서가 등기 원인 정서고 등기 목적은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때는 실거래가액을 적어야 됩니다. 자, 오른쪽 동그라미 2번 갑니다. 또 우리 주택 거래 신고 지역에 있는 공동주택입니다. 거래 신고 지역에 있는 공동주택에서 대가를 원인으로 이전 등기할 때도 실거래가액을 기록해야 됩니다. 그 정도는 기억하고요. 자, 방가로 3번 내려오죠. 신청서 기재사항. 자, 동그라미 1번에 신청서에 관할 관청이 확인했던 동그라미 거래신고 1년 번호, 아까 우리 양식 봤죠? 거래신고 1년 번호와 신고 필정에 기재된 거래가액을 기재합니다. 등기 신청서에. 한번 더 볼까요? 자, 우리 이제 페이지가 몇 페이지? 4페이지 맨 뒤에 나오네요. 자, 프린터 4페이지 맨 뒤에 제목이, 자, 프린터물 오늘 나간 유인물 맨 뒤에 3쪽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가로 열고 매매죠. 자, 매매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때 신청서에 그 동그라미 1번에 부동산 표시란에 1, 2, 그 밑에 거래신고 번호 나오죠. 거래신고 번호 1, 2, 3, 4, 5, 그 다음에 실거래가 나오죠. 거래가액 5억 원. 이와 같이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때는 거래 신고 번호와 거래가액을 기록해야 됩니다. 자, 동그라미 3번 또 중요 표시하세요. 매매 목록 첨부하는 경우. 자, 만약에 부동산을 두 개를 한꺼번에 팝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매매 목 1, 2 이런 목록을 적어야 돼요. 목록. 자, 매매 목록 첨부하는 경우 기억. 한 개의 신고 필정에다가 두 개 이상 부동산이 기재된 경우입니다. 그 다음 동그라미 니은 신고 필정에 기재된 부동산이 한 개일지라도 여러 사람 수인과 수인이 매매하는 경우도 매매 목록을 첨부해야 됩니다. 자, 그런 점을 조심을 해야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한번 가보죠. 자, 다음 페이지 갑니다. 그 양식을 한번 볼까요? 그 양식에 다음 갑구 보면 갑구의 그 순위번호 4번 보세요. 순위번호 4번 등기 목적은 소유권 이전 접수 그 다음 등기 원인 매매죠. 2007년 8월 4일 매매 소유자 김동성. 바로 밑에 줄 거세요. 매매 목록 제 2007-101호죠. 자, 그러면 매매 목록이 첨부됐으니까 부동산이 2개 이상이든 또는 거래 당사자가 2명 이상이 돼야죠. 여기는 소유자가 2명이야, 3명이야? 1명이죠. 소유자 김동성이잖아. 그럼 매매 목록이 거기 적혀져 있으니까 부동산이 2개 이상이겠네. 그 밑에 매매 목록 양식 나오죠. 보세요. 매매 목록. 자, 목록 번호 바로 2007-101호죠. 그럼 거래가액 5억. 그 다음 1년 번호가 1개, 1, 부동산 1, 부동산 표시 1, 부동산 표시 2,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지금 매매 목록은 부동산이 2개 이상일 때 첨부하게 됩니다. 자, 그 정도 머리에 그리고 오른쪽 4번 동그라미 치세요.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자, 중요 표시를 해놓으세요. 일단 중요 표시를 해놓는데 요거는 한 4월달 가서 강의하면, 지금은 수용을 우리가 자세히 안 배워서 아직까지 이해가 안 돼요. 강의해도. 다음 5번 갑니다. 다음 자 넘기세요. 진정 명예회복 동그라미 쳐. 요거는 우리 어제 배운 거예요. 어제.
자, 등기 원인이 진정 명예회복입니다. 자, 어제 이제 수업한 걸 먼저 하고 가도록 하죠. 등기 원인, 진정 명예회복을 등기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일단 이는, 자, 조심해야 돼. 소유권 이전 등기는 채권적 청구권이에요. 원래 채권적 청구권인데, 진정 명예회복이란 말이 들어가면 요거는 예외적으로 물권적 청구권이 돼요. 그래서 자주 나옵니다. 소유권 이전이란 청구권이란 말이 나오면 채권적 청구권인데, 진정 명예회복이 원인이면 요거는 물권적 청구권이에요. 소멸시효에 안 걸려요. 어제 수업할 때 이거 한 겁니다. 자, 갑이 진짜 소유자예요. 진정 소유자야. 진짜 소유자인데 을이 무효등기를 해놨어요. 위조등기죠. 무효등기가 무효잖아. 그러면 진정한 소유자가 소유권을 찾아오는 방법은 말소등기로 찾아온다 그랬죠. 말소등기로 찾아갑니다. 말소등기 청구. 이게 바로 물권적 청구권이잖아. 말소등기 청구. 이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말소등기를 청구하지 않고 이전등기로 찾아올 수 있다는 거죠. 이전등기로 찾아오는데 등기 원인이 바로 진정 명의회복이야. 이게 나오면 명칭은 이전이지만 요거는 말소등기하고 똑같이 물권적 청구권이 됩니다. 그래서 소멸시효에 안 걸린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보죠. 5번 제목을 외워야 돼. 진정 명예회복을 등기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땡땡 적어 물권적 청구권이 포인트입니다. 자, 의 봅니다. 어제 설명했던 거 동그라미 1. 등기 원인의 무효 등으로 인하여 등기 명의인이 무권리자인 경우, 쉽게 무권리자 을인 경우 진정한 권리자 갑 진짜 소유자 갑이 무권리자 을의 등기를 말소를 하여 진정 명의를 회복하는 방법 이해하지 않고, 그러니까 말소 등기를 하지 않고서 무권리자 을로부터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것을 말한다. 대판 전원합의체죠. 1990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진짜 소유자가 진정한 소유권을 회복하는 방법은 두 가지야. 말소 등기 청구권으로 회복하는 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진정 명예회복을 원인으로 이전 등기 청구할 수도 있다. 그랬을 때 동그라미 2번 중요. 진정 명예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이전 등기 청구권은 명칭은 이전이지만 예외적으로 물청이라 그랬어요. 그는 진정한 소유자 갑이 그의 진정한 소유권에게 행사함으로 물권적 청구권이다. 줄거세요. 물권적 청구권이다. 고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이건 오히려 민법에서 더 많이 나와요. 자, 그러면 이제 양가로 2번에 1. 등기 신청일입니다. 등기 신청 결국은 진정한 소유자야. 진정한 소유자가 신청해야 돼. 진정한 소유자가 신청해야지 채권자는 신청 못해요. 진짜 소유자가 신청해 나갑니다. 1번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가로 열고 갑입니다. 갑 소유자 갑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 예컨대 저거 상속인이죠. 상속인. 두 사람입니다.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자 갑이라고 등기되어 있었거나 또는 법률 규정으로 소유권 취득한 사람 예컨대 상속인이 현재 등기명인 줄거세요. 현재 등기명인을 상대로 자 원인은 진정 명예회복을 등기원으로 한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명하는 판결 받으면 돼. 판결을 받아 이전 등기 신청하는 것도 수리해야 됩니다. 판결을 판결에 안 등기 한번 가보시죠. 자, 원래 이렇게 할 때 가장 갑, 및, 을, 병, 정 이렇게 등기돼 있어요. 사실은 이게 무효야. 무효. 이 등기가 무효면 이것도 무효 등기예요. 이것도 무효 등기죠. 등기 원인 이게 무효입니다. 그러면 이 진정한 소유자가 소유권을 찾아오려면 현재 무효 등기는 정이라고 돼 있잖아. 그럼 말소 등기를 해야 돼. 그럼 정을 상대로 말소하라 판결 받아야 돼. 또 항상 말소 등기는 현재 명의를 상대로 말소하라. 말소됐어요. 아까 소송하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랬죠. 이거 한 3년 만에 소송 이겼어요. 또 말소하라. 한 6년 걸렸어요.
갑은 사망되져 버렸어. 근데 을을 상대로 말소하려고 얘가 죽었어요. 죽었는데 엄청 바람둥이야. 상속인이 몇 명이냐? 죽었어. 상속인이 한 100명 정도 됩니다. 상속인, 흰둥이, 깜둥이, 노란둥이 막 외국에 살아요. 이거 말소를 못합니다. 이거 상속인이 여러 사람이니까. 얘한테는 이겼지만 이거 말소를 못하니까 소유권 못 찾아와요. 진짜 소유자는 소유자인데도 못 팔아먹는 거지. 그래서 이럴 때 필요한 거. 이럴 때 이제 말소 등기를 하지 않고 현재 소유자 정을 상대로 딱 한 방이죠. 정을 상대로 요렇게 갑 앞으로 이전 등기할 수 있다는 거죠. 단 등기원인은 진정 명의회복입니다. 전정 명의회복으로 이전 등기를 하면 돼. 얘를 상대로 판결받으면 되죠. 갑이 내가 진짜 소유자다. 진짜 소유자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판결받으면 바로 한 방으로 되죠. 판결은 단독 신청이잖아.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갑과 정이 공동 신청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조심해야 돼. 권리자는 진짜 소유자가 돼야 됩니다. 이렇게 판결을 받거나 또는 공동 신청할 수 있어. 그 공동 신청 2번 갑니다. 동그라미 2번.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던 자, 갑입니다. 갑. 반드시 소유권 등기되어 있거나 또는 지적 공부, 그러면 토지대장이에요. 토지대장상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로서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는 자가 아까 누구였죠? 최초 소유자였잖아. 토지대장에 최초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가, 자, 줄거세요. 현재 등기명인 정과 공동으로 자, 다운표 들어갑니다. 진정명의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공동 이전 등기 신청할 수도 있다. 또한 같다. 있다. 잘 기억합니다. 그래서 진짜 소유자는 현재 소유명인 정을 상대로 판결받아가지고 등기 신청할 수도 있고 또는 공동으로 등기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등기원인은 진정명의회복이야. 이 사람이 공동으로 등기 신청해 주겠어요? 안 해줍니다. 거의 99.9% 판결이야. 자, 그 다음에 상속인 나오겠죠. 3번. 등기 권리자 갑의 상속인이나 그 밖에 포괄성계인도 위등기 신청할 수가 있다. 자, 방가로 2번 중요하다. 신청 정보 내용. 신청 정보 뭐죠? 신청서죠. 신청서의 내용 뭘 적느냐? 신청서는 등기 목적은 뭐죠? 소유권 이전이죠. 이전으로 등기 원인을 내와야 돼. 진정 명의회복입니다. 진정 명의회복. 매매, 증여, 교환이 아니야. 진정 명의회복으로 적는다. 자, 그러나 조심해야 돼. 바로 밑에 줄. 등기 원인 일자는 적지 않아요. 제공할 필요가 없다. 왜? 등기 원인 일자가 없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아까, 자, 여기 보세요. 소유자 갑. 여기 만약 이 소유권 이전. 자, 원래 이제 만약에 매매라면 뭐 2022년 1월 1일 매매 이렇게 이 원인일자를 적는단 말이야. 근데 이게 매매가 아니고 조심해야 돼요. 진정 명의회복이잖아. 진정 명의회복을 이걸 안 적는다는 왜? 원인일자가 없으니까. 소유자를 조심해야 됩니다. 진정 명의회복이 나오면 등기 원인을 기록하지 않는다. 이게 답이에요. 거의. 등기 원인은 또 신청 정보 내용으로도 제공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등기부에도 기록 안 합니다. 진정 명의회복은 뭘 안 적는다고? 등기 원인은 적지만 원인 일자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자, 방가로 3번에서 첨부 정보는 자, 동그라미 2번입니다. 아, 이 필요 없고 3번 중요. 3번. 자, 첨부 안 하는 거 토지거래 허가증 첨부 안 합니다. 왜냐? 등기 원인이 계약이 아니잖아. 진정 명의회복이니까 허가증 첨부 안 하고 또 농취증도 첨부 안 합니다. 매매가 아니에요. 또 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판결서에 검인받지 않습니다. 등기 원인이 계약이 아니야. 계약이 아니므로 토지거래 허가증, 농취증, 검인 제출하지 않습니다. 3번에 외워줘야 됩니다.
자, 양가로 3번 등기 실행하러 갑니다. 자, 등기관은 바로 밑에 줄 다만 줄거세요. 등기 원인일자는 기록하지 않는다. 뭘 안 적어? 등기 원인일자 몇 년 몇월 며칠 안 적어요. 자, 그럼 그 옆에 적어보세요. 자, 우리 오늘 아까 소유권 보존 등기는 뭐 안 적는다 그랬어요? 보존 등기 뭐 안 적어? 등기 원인도 안 적죠? 그 다음에 연월일도 안 적죠? 두 가지 안 적죠? 매매 뭐 일자 안 적어요. 그 다음 지금 진정 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때는 등기 원인은 적어요. 등기 원인이 뭐야? 진정 명의회복이잖아. 등기 원인은 적지만 연월일은 안 적는다는 거예요. 요 점을 조심해야 됩니다. 소유권 보존 등기는 등기 원인도 X, 연월일도 X, 두 가지가 X인데 진정 명의회복을 등기 원인으로 하는 이전 등기는 등기 원인은 진정이라고 적어야죠. 그러나 연월일은 X. 이걸 많이 출제해요. 원인일자 X입니다. 자, 밑에 그 양식 보세요. 진정 명의회복 양식. 자, 순위번호 3순위. 등기 목적은 소유권 이전입니다. 말소가 아니야. 소유권 이전. 자, 접수 연월일. 다음에 등기 원인은 뭐죠? 진정 명의회복. 요걸 외워야 돼. 등기 원인은 진정 명의회복. 그 옆에 적어. 뭐 안 적어요? 등기 원인 일자는 안 적는다. 등기 원인 일자 X입니다. 소유자 김갑돌이죠. 그러니까 안 적는 건 외워야 돼. 소유권 보존 등기는 두 개 뭐뭐 안 적어? 등기 원인 X, 등기 원인 연월일 X. 진정 명의회복은 원인은 적지만 연월일 X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시 넘어가는 6.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땡땡 적으세요. 단독 신청. 항상 단독 신청은 외워야 됩니다.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단독 신청입니다. 자, 그 의의는 1번 보죠. 상속이란 피상속인이, 자, 죽은 사람을 피상속인이라고 그래.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그가 생전에 살았을 때 가지던 재산상 권리 의무가 상속인의 주가 포괄적으로 승계된다. 포괄 승계입니다. 싹쓸이 승계된다는 거야. 싹쓸이 승계됩니다. 자, 그 다음 동그라미 2번 기억합니다. 상속 등기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자, 첫째, 법정 상속분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두 번째, 협의 분할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 세 번째, 상속 등기 후 협의 분할 원인으로 소유권 경정의 동그라미죠. 경정 등기 세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특히 뒤에 경정 등기. 자, 우리가 일단 상속은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 법정 상속, 상속 등기한 후에 소유권 경정 등기 가능해요. 자, 먼저 자, 이게 이제 이 땅이 상속 재산이라고 하죠. 자, 상속인은 자, 상속인이 만약에 자, 3명이라고 하죠. A, B, C 3명이다. 이 세 사람이 상속 재산 협의하면 돼. 자, 협의 분할. 자, 협의해서 자, B, C는 포기하고 A 혼자 한다. A 앞으로 단독 보존 등기 가능해요. 이전 등기 가능하죠. 협의가 안 돼. 협의가 안 되면 법정 상속해야죠. 법정 상속은 이 자식들은 똑같아요. 자, A가 3분의 1, B가 3분의 1, C가 3분의 1. 이렇게 등기하는 게 법정 상속. 전부 단독 신청입니다. 단독. 세 번째는 자, 이렇게 법정 상속 등기했어요. 아니면 또 했어요. 그런데 하고 나서 자, 이율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바뀌어요. 한 1년 있다가 야, 이 A가 지금 굉장히 못 사는데 우리 형제들이 도와주자 하면서 이 하고 나서 얘들이 포기합니다. 포기하고 A한테 다 주자. 그럼 이거는 자, 소유권이 3분의 1을 고치니까 경정등기 할 수 있어요. 경정등기로 A 앞으로 1을 준다는 거죠. 조심해야 됩니다. 상속등기한 후에도 협의하면 경정할 수 있어요.
이 세 가지 전부 단독 신청갑니다. 자, 2번에 법정 상속분에 대한 상속 옆에 적으세요. 자, ABC의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이렇게 하는 걸 법정 상속 등기입니다. 신청인은 단독이야. 등기 권리자는 상속인이 단독 신청입니다. 상속인이 3명이라도 단독이야. 왜? 의무자는 죽었잖아요. 피상속인은. 그러니까 세 사람이 단독 신청합니다. 피상속인은 죽었어요. 자, 방금 2번에 신청 정보 내용. 자, 등기 목적은 뭐겠어요? 소유권 이전이죠. 자, 등기 원인은 상속입니다. 상속. 자, 등기 원인 일자는 죽은 날짜입니다. 등기 원인 일자는 피상속인이 사망 일자입니다. 만약에 실종 선고 받았다면 실종 선고 만료일이야. 5년입니다. 5년 만료일. 시험에 안 나와. 그냥 사망일만 기억하세요. 자, 뭐 첨부 정보까지는 안 나오고요. 다음 오른쪽으로입니다. 양가로 3번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 등기. 자, 협의 분할. 예컨대 A 혼자 앞으로 1 이렇게 하든지. 협의 분할. 자, 동그라미 1번 기억합니다. 상속 재산이 줄고 나간다. 협의 분할은 공동으로 전원이 참가해야 돼요. 협의는 공동상 전원이 협의해야 되고 한 명이라도 빠지면 무효입니다. 일부 상속인만으로 한 협의 분할은 무효다. 무조건 상속 재산은 공유야. 공유니까 전원이 참가해야 돼. 한 명이라도 빠지면 무효예요. 자, 동그라미 3번 조심하고. 상속 재산 분할 협의서에는 전원입니다. 한 명이라도 빠지면 안 돼. 상속인 전원이 기명 날인하고 전원의 인감증명 첨부해야 돼요. 전원의 인감증명 첨부한다. 다음 방가로 2 상속분 등기 후 동그라미 협의 분할 원의로 소유권 동그라미 쳐 경정 등기입니다. 경정 등기 옆에 적어 변경 등기 X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상속 등기를 한 후에 다시 이제 협의 분할을 원인으로 등기할 때는 변경이 아니고 소유권 경정 등기해야 돼. 경정. 경정이 무슨 뜻인지는 아마 다다음 주쯤 설명합니다. 자, 그 정도 기억하고 다음 유정도 중요 표시를 해 놓으세요. 자, 유정. 자, 오늘 유정까지는 해야 되겠네요. 자, 유정 중요 표시. 자, 유정이 조금 어려운데도 오늘 설명하겠습니다. 자, 유정. 유정은 쉽게 얘기해서 유언. 자, 유정은 유언에 의해서 정의하는 걸 유정이라 그래. 조심해야 됩니다. 정의는 계약이야. 계약이니까 정여자하고 수정자가 계약하는 겁니다. 공짜로 주는 사람이 정여자, 공짜로 받는 사람이 수정자야. 이걸 살아있을 때 하는 거야, 정여계약은. 근데 유정은 조심해야 돼. 유언에 의해서 공짜로 주는데 요거는 계약이 아니에요. 계약이 아니고 유정자의 단독행위입니다. 계약이 아니라 단독행위. 정확하게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입니다.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야. 계약이 아니야. 유언에 의해서 공짜로 주는 걸 유정이라 그래요. 자, 유언에 의해서 공짜로 줍니다. 계약은 아닙니다. 자, 일단 의의를 잘 알아야 돼. 왜 그러냐면 유정이 우리 민법의 시험 범위에 안 들어가요. 그래서 개념을 모르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래. 자, 갑니다. 유정의 의의. 자, 유정이랑 유언에 의하여 자기 무상으로 공짜로 타인이 바로 수정자입니다. 유정받는 사람을 수정자에게 동그라미 주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다. 이거 외워줘야 됩니다.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입니다.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유정은 공짜로 주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입니다. 상대방 없는 이라는 것은 도달 안 해도 효력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언제 발생하느냐? 자, 유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잘 기억해야 돼. 자, 유언을 하는 사람이 유정자, 유정으로 받는 사람이 자 수정자.
같은 말은 유정을 받는 자. 유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자, 상속하고 좀 비슷한 게 포괄유정이 있고, 포괄유정. 포괄유정은 거의 99.9%는 상속하고 똑같아요. 포괄이니까. 상속도 포괄 성계잖아. 효력은 똑같아. 효력은 자, 사망한 때 효력이 발생해. 상속도 사망한 때, 포괄유정도 사망한 때 을에게 소유권이 취득된 187조입니다. 자, 187조에 상속에 나오는 상속에는 포괄유정도 포함이 돼요. 그러니까 갑이 자, 이 건물을 을한테 포괄유정했어요. 만약에 1990년도 포괄유정했어요. 그런데 2010년도 죽었어. 2010년 1월 1일 사망했다. 그러면 을이 사망하는 순간 이 집은 소유권자가 을입니다. 포괄 수정받았으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팔아먹으려면 187조 단서의 처분 요건을 등기해야죠. 근데 조심할게. 포괄 유정은 상속은 아까 뭐라 그랬죠? 상속은 단독 신청이라 그랬죠. 근데 포괄 유정은 공동 신청이에요. 그래서 많이 나와요. 포괄 신청은 단독 신청이 아니라 공동으로 신청해야 돼. 즉, 이 수정자가 등기 권리자고. 그럼 등기 의무자가 누구냐 이거야. 등기 의무자는 유정자는 죽었으니까 이 사람이 아니고 유정자가 자, 죽기 전에 이제 유언으로 자, 유언 집행자를 선임하는 경우자. 유언 집행자를 선임했어요. 자를 A라고 딱 지정했다. 지정이 됐다면 이 유언 집행자가 의무자고 수정자가 권리자가 돼 공동으로 신청해야 돼. 공동신청. 공동신청이라는 거. 자, 소유자 갑으로부터 여기다 이 소유권 이전 등기 원인이 포괄 유정. 그러면 요거는 언제 적느냐? 사망한 날이야, 날짜. 그 다음에 소유자 포괄 수정 을 유언 집행자가 의무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유언 집행자를 안 정하고 죽었어요. 안 정하고 죽으면 상속인입니다. 유정자의 상속인이 의무자가 되어 공동 신청합니다. 그래서 많이 나와. 상속은 단독 신청인데 포괄 유정은 효력은 상속하고 똑같지만 신청은 공동 신청해야 돼. 공동 신청하니까 이제 아까 했지만 공동 신청하니까 뭐 첨부해야 돼? 권리증하고 인감을 첨부해야 된단 말이야. 자, 권리증은 갑이 옛날에 소유권 취득할 때 받았던 권리증, 등기 필정보 첨부하고 인감은 조심해야 돼. 죽은 사람 인감 떼면 안 돼요. 죽은 사람 인감 떼면 안 되니까 상속인의 인감을 첨부합니다. 그래서 좀 어려워요, 유정이. 이게 포괄 유정이고 또 특정 유정이라는 게 있어요. 자, 특정 유정은 특정된 재산이에요. 딱 요만큼 특정된 재산. 이 사람이 재산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이 중에 딱 특정 재산만 유정합니다. 특정 유정. 요거는 매매랑 비슷해요. 매매랑 비슷하니까 186조 2에서 등기한 때 소유권 취득합니다. 등기한 때 특정 유정. 특정된 유정이니까. 이거는 또 공동신청이지만 그 점 조심한다. 지금 바로 해봅시다. 포괄 유정은 상속하고 같이 사망한 때, 유정자가 사망한 때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187조. 그러나 특정 유정은 186조 2에서 소유권 등기한 때 소유권 취득한다. 이게 차이예요. 자, 하나씩 갑니다. 자, 유정에서 자, 방가리 1 등기 신청인 갑니다. 자, 줄거세요. 1. 유정으로 인한 소유권이 전등기 줄거세요. 포괄 유정이든 특정 유정이든 똑같아. 불문하고 공동신청입니다. 포괄 유정이든 특정 유정이든 불문하고 수정자를 등기 권리자. 유정 받은 사람이 수정자야. 유언 집행자가 있으면 유언 집행자, 없으면 상속인을 등기 의무자라고 하여 동그라미 공동 신청한다. 지금 바로 외워야 됩니다. 유정은 포괄 유정이든 특정 유정이든 간에 유언 집행자나 상속인이 의무자고 수정자가 권리자가 되어 공동 신청한다. 공동 신청한다. 여기 상속하고 달라요. 다음 장.
동그라미 2번 줄만 그어놓고 아직 외우지는 마세요. 어려워요. 자, 수정받는 사람이 수인 포괄 유정입니다. 수정받는 사람이 3명이야. A, B, C다. 그러면 수정자 저는 A, B, C가 공동 신청할 수 있고 또는 각자가 A 혼자 자기 지분만에 대해서 신청할 수 있다. 뒤에 게 더 많이 나옵니다. A, B, C 3명이 유정받으면 A 혼자 자기 지분 3분의 1만 신청할 수도 있다. 그런 점을 조심합니다. 자, 그 다음에 방가리 2번 신청 정보의 정년 내용. 자, 등기원인은 유정입니다. 그 죽은 날짜 몇 년 몇 월 사망 일자와 유정이라고 적습니다. 등기원인 유정. 연월일은 사망할 날짜야. 이원 유정자가 사망한 날을 적습니다. 상속하고 똑같아. 왜? 죽어야 효력이 발생하니까. 자, 다만 이건 기억해야 돼. 유정에는 조건이나 기한 붙일 수 있어요. 유정에 만약에 조건 또는 기한이 붙으면 조건 성취한 날 적어야 돼. 또는 기한은 기한 도래한 날을 적습니다. 민법 알아야 되겠죠? 조건은 성취되어야 효력이 발생하잖아. 그래서 성취한 날, 시험에 합격한 날, 기한은 도래한 날, 크리스마스 날 이런 걸 적는 거죠. 자, 방가로 3번에 자, 첨부 정보는 동그라미 4번 기억합니다. 자, 공동 신청이니까 등기 의무자의 즉 유정자의 등기 필정 권리증이죠. 그것만 기억합니다. 자, 등기 의무자의 유정 등기 필정 살짝 적으세요. 상속인의 인감증명서. 상속인의 인감증명서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조금 어려운 말이 나오는데요. 오늘 우리 엄청나게 많이 배운 거예요. 엄청나게. 한꺼번에 집에서 다 외우려 그러면 물이 빠집니다. 천천히 조금씩 따라오면 돼요. 자, 이제 유정은, 자, 포괄 유정이든, 그냥 유정, 그럼 원칙은 포괄 유정이 원칙이에요. 특정 유정은 예외고, 특정 유정이든 간에 공동 신청한다 그랬어요. 공동 신청. 자, 공동 신청 어떻게 하냐면, 현재 소유자는 이제 갑이라고 돼 있단 말이야. 자, 그럼 사망하면 상속 등기 안 합니다. 상속 등기를 생략하고, 요렇게 등기 신청합니다. 직접 이렇게 유정자로부터 수정자로부터 요렇게 등기 신청하는 것이지 상속 등기 안 합니다. 상속인 앞으로 등기했다가 등기하는 게 아니고 상속 등기를 생략하고 직접 이렇게 등기합니다. 자, 만약에 우리 국민들이 잘 몰라가지고 자, 이 수정자가 있는 줄 몰랐어요. 모르고 바로 상속 등기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때 이제 몰라가지고 상속인이 갑다시라고 하죠. 상속 등기를 했어요. 등기하고 났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유정받은 서민 유정서가 나타난 거야. 그랬을 때는 요거 말소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요때는 요렇게 등기를 해줍니다. 유정 등기. 요때는 상속 등기 말소 안 해요. 원칙은 상속 등기 생략하고 직접 유정으로 인한 이전 등기 하는데 만약에 상속 등기가 먼저 되어 있었다면 이걸 말소하지 않고 이렇게 유전 등기를 하게 됩니다. 이것만 좀 기억합니다. 포괄이든 특정이든 똑같아요. 자, 보죠. 절차 동그라미 1번. 유정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줄거세요. 포괄 유정이든 특정 유정이든 똑같아요. 모두 줄거세요. 상속 등기를 거치지 않고 상속 등기를 생략하고 유정자 갑으로부터 직접 수정자 을명의로 등기를 공동이라 적어 공동 신청한다. 공동 신청한다. 자, 잘라 적어. 그러나 예외적으로 유정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하기 전에 살짝 적어 임이라고 적어. 이미 상속인 앞으로 상속 등기가 이미 격려되었다면 줄었죠. 상속 등기를 말소하지 않고 말소함이 없이 상속인 자 갑타시로부터 유정으로 인한 이전 등기를 공동 신청을 한다. 자, 동그라미 2번 중에 표시하세요. 2번. 아까
보존 등기하고 기억합니다. 아까 보존 등기는 자, 대장에 최초 소유자 갑이라고 돼 있었어요. 자, 최초 소유자 갑이 자, 을에게 자, 포괄 유정을 했습니다. 자, 포괄 유정하면 포괄 승계인. 자, 이 사람 죽었어요. 그러면 보존 등기는 갑 앞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 포괄 수정자 앞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 한다 그랬죠. 상속인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보존 등기 배웠죠. 근데 만약에 이 포괄 유정이 아니라 특정 유정이다 이거예요. 특정된 유정을 했다면 조심해야 됩니다. 이때는 자, 죽었어요. 누구 앞으로 보존 등기 해야 돼? 에? 이 사람의 상속인 앞으로 보존 등기 하죠. 상속인 갑 다시 앞으로 보존 등기를 먼저 해야 됩니다. 보존 등기하고 을 앞으로 이전 등기를 해야 돼요. 그 점을 조심해야 돼. 자, 네, 이거는 포괄 승계고 이거는 특정 승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 2번 중요 표시 굉장히 중요해요. 자, 2번 유정 목적 부동산이 줄거 미등기인 경우 미등기는 등기가 안 돼 있다는 거야. 포괄적 수정자는 동그라미 직접 포괄 수정자 앞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할 수가 있다. 잘라주고 있다. 있으나 특정 유정의 경우는 안 됩니다. 특정 유정의 경우는 수정자 을 명의로 보존 등기할 수는 없고 조심해야 됩니다. 유언 집행자가 줄거세요. 누구 명의로? 유정자의 상속인이야. 유정자의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 다음에 유정으로 인한 이전 등기를 신청해야 돼. 구별 잘해야 돼요. 자, 미등기 부동산에 특정 유정이 되면 유정자의 상속인 앞으로 보존 등기를 한 다음에 유정으로 인한 이전 등기를 해야 돼요. 그게 2번이 포괄 유정과 특정 유정의 차이야. 요걸 굉장히 답으로 많이 내요. 잘 틀리니까. 자,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3번. 우리 어제 가등기 배웠으니까. 자, 가등기는 채권적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한단 말이야. 채권적 청구권이 없으면 가등기를 못해. 자, 갑니다. 유정은 자, 살아있을 때 효력이 발생해요. 죽어야 효력 발생한다 그랬어. 죽어야 효력 발생하죠. 가등기도 죽고 나서 가등기 할 수 있습니다. 갑니다. 동그라미 3번 유정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에 가등기 동그라미 치세요. 유정은 당연히 특정 유정이죠. 특정 유정으로 인한 이전 등기 청구권의 가등기는 줄고 나간다. 유언자 같은 말 유정자가 사망한 후인 경우만 이를 수리한다. 사망해야 채권이 발생하니까. 반대로 살아있을 때는 안 돼요. 유정자가 생존 중인 경우는 가등기를 수리해서는 아니 된다. 각하해야 됩니다. 자, 조심합니다. 유정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청구권의 가등기를 할 때는 유정자가 사망한 때만 수리됩니다. 유정자가 생존 중에는 아직 채권이 발생 안 했으니까 가등기는 수리할 수가 없다. 아니 된다. 다음. 자, 4번에 유류분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자, 유류분은 자, 우리가 이제 상속분은 상속받은 권리가 상속분이라 그래. 그럼 자식들은 똑같다 그랬죠. 상속인이 만약에 3명이다 그러면 3분의 1, 3분이라 그랬어요. 유류분은 요 상속분의 최소한도의 권리를 유류분이라 그래. 쉽게 해서 자기 상속분의 2분의 1입니다. 만약에 A는 최소한도 6분의 1은 상속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유류분은 자, 갑이 자, 자식이 3명 있어요. 3명 있는데 얘는 또 돈도 많아. 근데 아버지 말은 엄청나게 안 들어요. 둘이 완전히 왼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돌아가시면서 얘는 상속 10원도 안 준다 하고 B하고 C에게만 상속을 줬어요. 가능합니다. 그럼 얘는 상속 10원도 못 받아요. 얘네들 둘이 2분의 1씩 나눠 가졌어요. 나중에 A가 이제 공부를 해보니까 유류분이라는 걸 알았어요. 자, 유류분. 자, 유류분은 이 사람이 사망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입니다. 10년 이내에 나는 이 상속분의 6분의 1을 받을 수 있는 거야, 최소한도. 10은 못 받았으니까 6분의 1을 달라고 얘네들한테 청구하는 거예요. 6분의 1이니까 얘한테 12분의 1 달라. 얘한테 12분의 1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걸 유류분 권리라고 합니다. 아까 잠깐 했지만 등기관은 자 실질적으로 심사한다 그랬어요. 서면으로 형식적으로만 심사한다 그랬어요. 형식적으로만 심사한다 그랬죠. 이걸 기억해야 돼. 형식적으로 심사하니까 자 상속 등기할 때 유류분을 침해해 가지고 A는 아무것도 없이 BC 앞으로 등기해도 등기를 받아줘야 됩니다. 유류분이 침해되더라도 실질적으로 안 하니까 일단은 등기해놓고 나서 나중에 유류분 찾아가라는 거야. 그게 4번입니다. 4번 유정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이 줄거돼요. 상속인의 유류분 이퀄 적어서 이렇게 적어서 상속분의 반이라고 써요. 상속분의 2분의 1을 침해하는 내용이더라도 등기권리를 수리해 줘야 됩니다. 받아줘야 됩니다. 짧게 상속이나 등기가 유정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신청이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더라도 수리를 해야 됩니다. 짧게 그냥 유류분권이 침해되어도 등기해줘야 된다. 각하한다? 등기해줘야 된다. 또 4번, 3번 잘 기억합니다. 4번에서는 무조건 실질적 심사권이 없고 형식적 심사니까 유정이 유류분을 침해해도 등기해줘야 된다. 다음 3번에서 유정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가등기 신청은 유언자가 사망한 후만 수리됩니다. 살아있을 때는 수리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유정이 거의 2년에 한 문제 꼭 나와요. 자, 여기까지 해서 한 많이 나오면 3문제까지도 나와요. 오늘 양 굉장히 많이 한 겁니다. 오늘 가셔가지고 뭐 자세히는 보지 마시고 그냥 한번 슬쩍 출근 거 있죠, 그죠? 한번 훑어보세요. 네. 많이 나온 거죠. 여기까지가 이제 자 단독 신청이 남은 게 한번 보세요. 이제 오른쪽에 3번에 공동 소유 등기 있죠, 그죠? 공유, 합유, 총유 그거 배울 거란 말이에요. 자, 여기까지 하고 오늘 많이 한 겁니다. 많이 하고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 주에 보도록 하죠. 자, 월요일 날 자 중개사법에 뵙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